자, 한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입니다. 뭐 요즘에 의견이 분분하죠.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계속 가져가야 맞습니다. 되는지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를 인식을 하시고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네. 우리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국은 이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만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예금만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자산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해외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 간의 투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민들도 이제 글로벌 시대에 확연하게 지금 이제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산을 배분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죠? 유럽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외에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채권을 살 수도 있고요. 또한 금이나 원유 등의 원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통화를 산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글로벌 자산 배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증시 좀 진단을 들어볼 텐데요. 미국 증시 사실 나스닥 지수 지금 이제 11,000포인트에 또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변화를 좀 짚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추이를 짚어보기 전에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선진국 45%, 신흥국 12%, 그다음에 채권 15%, 그다음에 유가 관련된 부분 5%, 그리고 금은 23% 정도로 들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여기서 지금 선진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선진국은 대부분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주식이니까 네. 미국 주식 투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3.8%, S&P가 2.45%, 나스닥이 2.47%, 그리고 중소형주가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네. 빅스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 좀 흐름이 좀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추세가 약간 나왔고요. 네. 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보시면 약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기업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변하는 게 아니냐, 성장주 투자보다는 이제는 못 오른 종목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중소형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더 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간혹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에 있지만 5% 내지 10% 정도의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단기 조정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주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뿐만이 아니라 식센스 모델이라는 것을 돌려서 현재 시점에 미국 시장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조금은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잔존가치 모델상의 미국 증시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나요? 네. 자, 우선은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네. 그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저기 나와 있듯이 S&P 500
보시면 한 8% 정도,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약 한 18.5% 정도 네.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식센스 모델도 돌려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승 여력 분석한 부분이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밸류에이션 쪽은 점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6점에서 마이너스 6점 사이인데 어쨌든 이 한 개당 플러스 1점에서 마이너스 1점 사이를 줍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플러스 0.5점을 주고요. 그 다음 포인트인 이익 전망치의 변화를 보겠는데 지금 저기 숫자 나와 있듯이 나스닥, S&P 둘 다 내년 내후년에 두 자릿수의 상승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 정도의 컨센서스 이익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높은 점수인 1점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 한번 볼게요. M2 증가율이 어쨌든 23%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1점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ECD 선행 지표라고 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바닥을 찍고 되돌아오고 있다 정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점수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0.5점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을 놓고 보겠는데요. 지금 배당 수익률 보시면은 지금 미국 S&P 500이 1.82%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지금 많이 올라와서 7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은 공포와 탐욕 지수는 탐욕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네.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더해서 지켜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의 식센스 모델상의 미국의 점수를 총점을 주면 한 3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3점 이상일 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좀 한 템포 낮춰서 늦춰서 아직까지는 파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점수상 좀 보면은 이익 모멘텀 그리고 유동성, 정책 환경 부문에서 각각 1점씩 가져가서 총 3점을 받은 미국 증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닷컴 버블 또 이제 산업재 버블 시기를 감안했을 때 미국 증시 지금 이제 고점이 어디냐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우리가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있었고 또 2008년도에 산업재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수준의 M2를 보고 네. 시총으로 비교를 해보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대충 계산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한 14% 정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 네. 저게 아마 최소한의 초과 상승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렇게 잡으면은 S&P 500은 얼마가 나오냐면 3,800포인트가 나오고요. 나스닥 지수는 12,700포인트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아마도 9월 20일이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10월 달에 이 3,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추가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그때 조정이 한번 올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한 2달 남았죠. 네. 그 동안에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20일 이제 선물 만기일 그리고 10월 중순에 실적 발표 시기를 좀 분수령으로 이제 뉴욕 증시 판가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또 유지하는 전략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더 미국 투자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어느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고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봤었을 때 아직까지 한참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로 진짜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또는 그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교해 봤었을 때 네. 도대체 나스닥과 S&P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 정말 실체가 없는 상승까지 봤었을 때 정말 네. 유동성만 가지고 끌고 올라갔었을 때 어떤 지수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저게 나와 있듯이 나스닥 지수는 17,000포인트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S&P를 한번 보시면은 4,50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폭이 정말 거품에 거품을 더한다라고 생각해서 최고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했었을 때 나스닥 17,000, S&P 4,500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펀더멘탈만 가지고 상승이 한 8%에서 18% 정도. 여기에 정말 최고점인 펀더멘탈이 아닌 그냥 유동성만 가지고 놓고 봤었을 때 45에서 55% 정도. 이 정도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투자 시기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미국에 이어서 또 다른 투자처 바로 중국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최근 계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 중국 투자가 많이 이렇게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중국 추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선진국 45%, 신흥국 한 12%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만약에 그냥 주식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100으로 잡고 계산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선진국 80, 신흥국 20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국가만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다면 중국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G2니까 뭐 실질적으로 GDP 규모로는 이제 G1이죠. 어쨌든 중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과 또 식센스 모델을 돌려서 중국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이 결과 굉장히 궁금한데 이 모델상의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지금 중국의 이 수재민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자, 중국 정말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정말 적극적인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GDP 규모로서 미국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정말 중국 투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항상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전체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 비중 중에서 중국 비중을 약 10에서 20%에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2018년 10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 상승 여력이 더 이상 없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번 잔존가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A50 지수를 보면 한 10% 정도 상승률이 남아있다 나오고요. 네. 다만 CSI 300 대형주 위주로 놓고 보면은 2.8%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로 놓고 보면 또 비슷하게 한 9%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심천 종합이 16% 정도 나옵니다. 역시 제일 높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심천 지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자, 이 부분을 그럼 이제 식센스 모델로 들여다 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의 점수를 준다면 중국은 한 0.5점 정도 플러스 밸류에이션 네. 상, 이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여다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익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이익 모멘텀을 보시면은 심천은 상당히 높죠. 네. 23.5% 나오는데 다른 쪽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도 0.5점 정도 준다. 플러스 네. 0.5점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M2 증가율, 유동성 부분인데 유동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과거 역대 최고치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플러스 점수를 주는데 한 0.5점을 주겠습니다.
그다음 포인트인 경기 선행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네. OECD보다도 많이 빠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금 OECD 숫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선행 지수도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0.5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호도를 볼 때 우리는 보통 배당 수익률과 국채 금리를 보는데 네. 배당 수익률이 4%인데 국채 금리는 3%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이 더 높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한 우리가 보는 부분 중에서 그 시가총액을 GDP의 숫자로 계산해 본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60% 나옵니다. 미국이 150%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식 선호도에 있어서는 중국을 좋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도 지금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이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지표를 다 더해 보면 총점이 플러스 3.5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즉 중국이 미국보다 약간 더 좋게 보인다. 네네. 그래서 중국 비중을 한 2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 내수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 규모에 있어서 어떤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인 업종들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식센스 모델상의 중국 점수 이제 살펴보시면 정책 환경이 이제 1점으로 가장 높다는 점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게 중국에서 이제 글로벌 내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섹터에 좀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차트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다가 네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찍고 네. 지금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렇게 위안화가 안정을 찾으면 그만큼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다른 전 세계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이 되는 업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업종이 어떤 걸까요? 당연히 5G, 그다음에 AI, 네. 그리고 또 전기차, 태양광 및 대체 에너지, 네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돼지고기 산업. 오. 이 정도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의 이 소비 확대에 맞춘 전략들, 업종과 섹터 가장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앞서서 신흥국 투자 비중을 20%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 더해서 사실 한국 증시 상승세도 좀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한국 투자의 필요성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상승 여력이 책정되고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 슈퍼스탁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주식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그만큼 한국도 글로벌로 봤었을 때 지금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면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한국 시장은 만약에 매력도가 있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 잔존가치 모델과 식센스 모델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한국 지수 상승 여력을 보시면 코스피가 12.3%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되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한 3.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제일 많이 오른 지수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점수를 긍정적으로 줄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상에 있어서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을 한번 이익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네.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내년, 내후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좋게 줄 수밖에 없다. 플러스 네. 1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 유동성 부분인데 M2 증가율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연간 단위로 YOY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9.9%, 약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도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선행 지수 한번 보겠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빠지고 네.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포인트가 이제 배당 수익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볼 텐데요. 지금 보면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3년 국채 금리가 얼마냐? 0.8%거든요. 그러니 배당 수익률이 국채 금리보다 훨씬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호도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정 정책이나 또 정부 정책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죠. 요즘에 부동산 쪽보다는 맞아요. 주식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더해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굉장히 높네요. 높은 점수, 4.5점이 나옵니다. 네. 4점에서 4.5점 정도 나오니까 어쨌든 중국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투자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은 자, 원달러 흐름 자체가 지금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식센스 모델도 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좀 투자를 하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식센스 모델상의 한국 점수 살펴보시면 이익 모멘텀, 유동성 그리고 정책 환경 부문에서 각각 1점 높은 점수를 받아가면서 4.5점 가장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책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투자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 항상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우리는 항상 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들여다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근데 보통 지금 이게 상승 주기라면 주도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고, 미국은 주도주로 얘기하면 당연히 IT와 바이오, 네. 언택트 산업 등등 네네. 뭐 많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어는 전반에라는 단어를 전반에.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 했을 때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아. 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에는 에너지와 에너지 솔루션, 대체 네네. 에너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전반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이것 이외의 추가적인 업종으로서는 언택트 산업 그리고 또 네. 바이오 업종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업종에 있어서의 종목들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봤는데요. 저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면 이제 전기차 부분과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현대차, 네.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네. 또 반도체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에너지 업종에 있어서는 한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언택트 산업에서는 뭐 다 아시는 카카오 바이오를 보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산업은 솔직히 종목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천을 하고 있냐면 그냥 코스닥 지수로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을 쭉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전기차 쪽 네. 그리고 또 에너지 쪽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를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큰 폭 올라오고 그렇죠. 또 에너지 쪽의 업종의 종목들도 상당히 큰 폭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배터리 업종이라든지 또 바이오 업종은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 정도. 네네. 물론 주도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네.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흥국 투자 중에서 한국 중요하고 네. 또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 안에서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쵸.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라는 업종에 투자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잘라서 들여다보면 자동차와 에너지 업종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